아니 이렇게 박차고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아직 회담을 제대로 시작한 것도 아닌데. 아니 물론 파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그냥 바로 끝나버리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근데 무슨 이유에선지 카메라맨과 촬영하신 분들은 남아 계시네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예정대로 회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외교단, 인간 대표단한테 얘기를 하려고 한 거지만 국민 전체한테 말하는 것이 목표니까요. 저희는 예정대로 오늘 그 외교 테이블 협상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끼리라도. 좀 이왕 이렇게 된 거 편안한 자리로 옮기실까요? 이쪽으로? 예, 우리는 외교를 위한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외교를 하려고 왔죠. 하지만 인간 대표단이 나가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편한 자리로 옮겨서 대신에 여전히 국민들에게 유해동물 외교단으로서 그리고 곤충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인간의 말을 못하는 그 곤충을 대변하기 위해서 저희가 왔는데 그동안 사실은 이번에 오늘의 자리도 그랬고요. 곤충에게 너무나 일방적이고 너무나 폭력적인 방식으로 해로운 존재라는 이름만 딱 씌우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이상 저희는 우리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 우리 얘기는 곤충의 이야기입니다. 어렵사리 만들어진 이 자리는 외교의 자리인데 한쪽이 다른 쪽을 적어도 겉으로는 아예 증오하고 멸시하는 것을 대놓고 티를 내면 이것은 외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같이 사는 것을 어느 정도 존중하고 인정하고 어떻게 같이 살아갈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 그게 외교겠죠. 그 존재의 정당성 자체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외교의 견지이고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집단을 전체를 그냥 싸잡아서 해충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붙여놓고서 들이대는 것은 그것은 외교가 아니라 일종의 선전포고 또는 전쟁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의미는 뭐죠? 박멸하고 소탕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역사가 우리한테 그동안 알려준 교훈은 언제나 한쪽을 아예 박멸하고 소탕하고 없애려고 하는 쪽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악순환만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해충이라고 하는 억울한 누명을 쓴 곤충을 위해서 우리 외교관들이 한 자리 모였습니다. 우린 그래도 준비해온 대로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성민규 서기관님,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 그럼 발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사실 오늘 저희는 대단히 인간 곤충 외교 관계에서 중요한 회담을 위해서 사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떤 안건이었냐면 사실 러브버그 대발생이라는 그 인간과 곤충 외교 관계에서 대단히 안 좋은 의미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그런 갈등에서 사실 상대방의 말을 듣지도 않고, 사실 상대방도 아니죠, 우리가. 상대방은 곤충이니까. 근데 곤충들이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의 중재자로 지금 여기 와 있는 건데, 그런 갈등을 중재해주겠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저렇게 퇴장한 것은 상당히 신사적으로 말하자면 유감스럽게 느껴집니다. 오늘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이 러브버그 대발생으로 야기된 이 인간과 곤충들의 갈등 문제의 본질은 사실 인간이 러브버그를 굉장히 성급하게 해충으로 이제 지정하면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러브버그가 대발생했을 때 이 해충이라는 어떤 명명 자체는 이 러브버그들의 대발생이 사실 왜 발생했는지 그런 원인을 사실 파악하기 힘들게 만듭니다. 해충이라고 일단 정의를 해버리는 순간 어느 순간 갑자기 나쁜 놈들이 침략을 했고 그리고 창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박멸하고 또 무찔러야 할 것 같은 그런 구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해충이니까 우리가 무찔러야 할 대상이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징그러운 존재니까 박멸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사실 이것이 우리 인간과 곤충의 외교관계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심각한 태도입니다. 이것은 또 우리 사회가 기후위기나 생태적 위기 같은 이런 우리에게 닥친 그런 위기나 재난을 얼마나 또 남의 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사실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 기후위기나 생태위기를 정말 몸으로 느끼는 사람들이었다면 우리가 러브버그 대발생이 일어났을 때 와, 정말 무섭다. 우리 숲에 뭔가가 일어났구나. 어떤 생태적 교란이 있었구나. 하면서 굉장히 무서워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고 징그러워하고 있죠. 마치 방 안에 바퀴벌레가 나타난 것처럼. 최근 과학자들의 연구가 잇따랐습니다. 우리 러브버그에 대해서. 러브버그가 살충제 저항성 유전자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
살충제 때문에 경쟁자나 포식자가 다 죽어버리고 등장한 그 방제학의 용어로 말하면 2차 해충, 세컨더리 페스트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러브버그라는 것입니다. 그걸 좀 더 설명하면 얘는 이미 살충제에 꽤 강한 거를 벌써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살충제에 강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충제의 저항성이 강해서 살충제를 뿌렸으니까 나타난 결과라고 그렇죠. 예. 볼 그렇게 수도 수 있는 거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인간들이 맞서기로 하면서 무기를 드는데 그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살충제겠죠. 살충제입니다. 아니 살충제 때문에 러브버그가 대발생했다고 학계에서는 경고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서는 무기로 살충제를 들고 나온다? 이거는 러브버거 같은 곤충들이 더 대발생하라고 부추기는 것이고 뭐 그것이 인간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이거 완전 자멸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대발생 원인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이 현상에 대해서 처리하고 대응하고 그리고 그 대응의 방법으로 방제와 살충, 박멸을 선택하는 것은 사실 외교적 측면에서 완전히 대화할 채널을 다 차단해 버린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외교 채널이 모두 사라진 상태에서 이 대발생의 원인 규명과 또 어떻게 대발생을 야기한 생태적 교란을 바로잡을지 하는 사회적 대화는 모두 다 사라지고 사실 지금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것은 정치인들의 확성기입니다.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갈등의 불씨를 키우고 선동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남아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장으로 환경단체들 때문에 방제를 못해서 이 사단이 났다. 그러니까 오히려 외교적인 노력을 하려는 사람들을 더 나쁜 사람으로 몰고 전쟁을 하려는 사람들이 옳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격이 아닌가요? 더 나쁜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목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뭐 왜 입에다 넣으라고 하던데 왜 그럴까요?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입에다 넣으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입에다 넣으라 하더라고요. 먹고 싶다고 말한 적은 없는데. 이런 선동들, 환경단체 때문에 이 사단이 났다. 그리고 이 러브버그들은 익충이 아니라 그 존재가 시민 불편이다 라고 정의하는 것. 그리고 어떤 정치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젊은 청년 정치인인데 형이 해결해 줄게. 이 러브버그 방제를 형이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아무도 해결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의원은 자기 지역구에 방역차를 마구 보내서 전방위적으로 방제를 하고 또 심지어 최근에는 국회에 이 방제 법안까지 입법을 했습니다. 이것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나타난 표현입니다. 특정 정당이 아니라 양당 모두 그렇다고요. 구도 자체가 마치 어린애가 막 형아 나 맞았어 하니까 가서 패주겠다는 거의 그거네요. 정말 정치인으로서 가져서는 안 될 최악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치인들의 선동에 우리가 넘어가서 우리가 정치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단기적 해결 방법, 즉 자연에 대한 선전포고에 우리가 가담하면 이 엄청난 그 생태적 교란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 우리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외교적인 진단을 내렸으니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 무엇이 우리가 필요한 태도일까? 라고 본다면 우리는 지난번 회담에서 참아주기 전략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참아주기 전략이라는 용어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곤충들은 우리를 참아주고 있나요? 그러게요. 그냥 되게 쿨하게 인정하고 그냥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 곤충들은 그냥 묵묵히 자기 일을 할 뿐입니다. 곤충들은 이렇게 자기 일을 하면서 어떤 한 종이 극단적으로 대발생하거나 우점하는 것을 줄이고 이 숲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각자의 할 일을 하면서 공존하는 생태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곤충들의 역할을 방해해서 어떤 특정 곤충이 대발생하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실 인간이죠. 우리는 이러한 측면에서 인간들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갈등 중재 관점에서 이 곤충들과 지금 전쟁을 당장 멈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곤충과 전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외교적인 태도는 그들과 같은 편에 서서 묵묵히 자기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외교단이 진단하는 인간 곤충 외교의 현 상황과 그리고 해법 되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길 수가 없어요. 전쟁해봤자 우리가 지금 우리의 전쟁 능력을 굉장히 대단히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질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지기 전에 잘 하자 이거죠, 사실. 그런 것도 있죠. 자, 모든 관계는 적절한 타협, 그리고 어떤 외교적인 노력이 있어야지만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도, 가족관계도, 친구관계도
그리고 자연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죠. 어떤 폭력적이거나 파괴적인 방향으로 치닫지 않으면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찾아야지만 사실은 공존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어떤 공존이라는 말을 쓰면서 쪽을 없애는 걸 궁리하고 있으면 사실 그거는 계략일 뿐인 거죠, 사실. 그래서 비록 시작부터 파행되긴 했지만 이번 그 협상의 테이블은 여전히 지금 우리가 하려고 노력 중인데 이 자리처럼 이렇게 어떤 전체를 대표하는 외교단 수준에서만 얘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사회적 층위에서 모든 시민들이 다 이런 노력과 이런 생각과 이런 삶을 살아야지만 사실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시선과 생활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시민 외교단 한 분을 모셨습니다. 희한하게도 한국 분은 아니신데 에스토니아에서 온 우리 유해동물 외교단 단원입니다. 그래서 시민 외교단을 이 협상 테이블에 초청한 이유는 정책, 제도, 생태학의 관점에서만 얘기된 이런 인간 곤충 관계를 어떤 개인적인 경험과 주관성의 입장에서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스토니아에서 온 마리엘이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에 이제 7년째 거주하고 있고요. 자연을 사랑하고 현재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어요. 이런 환경이나 생태 이슈를 가지고 콘텐츠도 제작을 하고 있어요. 방금 자연을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 에스토니아는 정말 아름답고 풍부한 숲이 많이 있고 근데 그렇다면 당연히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굳이 한국에 왜 오셨나요? 아마 처음에 한국에 온 이유랑 지금 머물고 있는 이유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왜 계속 여기 살고 있는지 말씀드리자면 원래 이제 해외에 정착하면은 뭐 여기 도시나 아니면 직장이나 주변 사람들이 좋아서 이렇게 머물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제 주변에도 좋은 사람들이 많지만 저는 오히려 한국 자연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 덕분에 계속 머물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 자연 중에서도 곤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리엘 씨에게는 곤충이 어떤 존재인가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막 러브버그 사태도 그렇고 해충이라면서 죽이는 것도 당연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퍼지고 있는데 어떤 존재예요? 네. 저에게 곤충이라는 존재는 나와 다르지만 같은 존재. 뭔가 함께 공존하며 생활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 같았으면 좀 더 낯설고 뭔가 경계하게 되는 그런 존재였지만 요즘은 뭔가 세상을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보여주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네. 다른 관점에서 보여준다. 참 좋네요. 그게 바로 저희는 외교적 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살고 이렇게 느끼시면서 한국 사람들과 곤충의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에스토니아보다 좀 특별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제 생각에 한국 사람들은 이 야생이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 같아요. 뭔가 야생이라는 건 뭔가 위험하고 무섭다. 사람과 이렇게 분리되는 공간이라서 거기에 함부로 가면 안 된다. 약간 저는 그런 걸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어요. 뭐 제가 이제 산에 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멧돼지 조심하세요. 뭐 이런 거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위험한 곳. 곤충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네, 왜냐면 곤충 세계 자체가 이제 낯선 세계라서 그래서 이런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그 에스토니아와 비교했을 때는 뭔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가 그 자연과 도시의 경계가 조금 더 모호해서 그런지 그런 공존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사람이 자라온 환경의 영향이 엄청 큰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 곤충이 많은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게 주변에 곤충들이 많이 이제 산다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뭐 저희 가족 하나 예를 들자면 저희 시골집 그 지붕 위에 몇십 년 동안 말벌집이 있어요. 말벌들이 집을 지어서 몇십 년 동안 살아왔어요. 근데 처음에 저희 아버지가 그거 발견했을 때 그러니까 위험할까봐 무서워서 그래서 약을 뿌려서 없애려고 하셨거든요. 그때 알아보니까 사실 이 말벌들은 굉장히 평화롭고 절대 공격적이지 않은 존재들이어서 그 이후로부터 이렇게 공존하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공존을 하고 있어요. 물론 어렸을 때 저기 옥상 베란다에 올라갈 때마다 이제 전정 말벌들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좀 무서우면서도 약간 서로 영역을 이렇게 존중하면서 생활하는 그런 관계가 된 것 같아요. 네, 아니 몇십 년 동안 말벌이랑 같이 사는 사람도 있는데 우린 2주나 일주일밖에 안 되는 러브버그 공격도 안 하는 곤충 그거를 못 참고 있다. 예, 참 현격한 차이가 느껴집니다. 그 얼마 전에 봉산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은평구 봉산에 소위 말하는 끈끈이 트랩이 설치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큰 플라스틱 테이프 같은 거를 막 휘감아서 거기에 막 다 다닥다닥 네. 붙어 있는데 그거 보시고 어떠셨어요? 제가 살면서 이렇게 끈끈이 드랩으로 숲을 두른 모습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딴 데서는 네. 안 하거든요. 어떤 사람 개인 집이나 마당이면 그런 거는 본 적이 있는데 진짜 숲,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도 아니라 수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이런 거를 이렇게 큰 규모로 하는 거를 처음 본 거라 굉장히 충격 많이 받았어요. 아마 딴 데서 아예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사실 그 처음 보셨을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끈끈이 트랩을 숲에다가 대규모로 설치해서 방제를 하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끈끈이 트랩을 방제에 사용하긴 하는데 되게 조그만한 샘플을 만들어서 되게 듬성듬성 어디에 걸어놓고 모니터링하는 용도로 쓰지 그걸로 곤충을 싸그리 다 잡겠다는 발상은 사실 우리 끈끈이 트랩으로 이렇게 방제하고 있다라는 거 다른 세계 학회에 가서 이야기하면 곤충학자들 진짜 이렇게 기겁할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끈끈이 트랩이라서 아마 처음 보셨던 게 당연하실 것 같아요. K컬처죠, K컬처. 기억을 되돌려 봤는데 에스토니아는 이런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아예 이런 곤충 대발생? 저는 그런 뉴스를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불쾌한 이유로 그 곤충들을 없애자는 인간과 곤충 간의 그런 싸움? 그런 사례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신전 에스토니아의 한 소마 국립공원이라는 곳을 직접 갔었던 사람인데 정말 희한하게도 거기에 그 티셔츠에 있는 상징 동물이 모기였어요. 그래서 국립공원에서 나오는 그 굿즈가 모기를 밀고 있다니 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거의 사람과 그 곤충 간의 그 전쟁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관계를 개선하고 둘 다 같이 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네. 제 생각에 무엇보다 좀 자연과 친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물론 다양하죠. 만약에 이런 관계가 아예 없으면은 그런 비인간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주변을 의식하는 마음 그리고 좀 낯선 곳에 대한 그런 호기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냥 그 곤충 같은 비인간 존재를 좀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나 아니면 그런 불쾌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그 존재 자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관찰을 해야 돼요. 그 존재가, 그 곤충이 뭐 하고 지내는지, 여기 왜 있는지, 우리랑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런 질문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편리함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굉장히 그런 인공 세계에 의존해서 자연과 멀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저는 그냥 산에 가는 거 추천드리고, 왜냐면 한국 산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제 주변 한국 친구들 보면 산을 가는 사람 잘 없어요. 그 산 가는 사람은 원래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그냥 가서 멍 때리거든요. 그냥 아니면 숲을 그냥 관찰하거나. 근데 주변에 그런 사람을 진짜 보기 드물어요. 이 전쟁 상황을 참아주기를 넘어선 오히려 호기심과 관찰 이런 것으로 타개해야 된다는 말이 참 와닿습니다. 자, 오늘 인간 측이 일방적으로 그냥 퇴장해서 그 파행된 이 협상 테이블 그래도 우리는 그거를 여기 남아 계시는 촬영팀 덕분에 국민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유해동물이라고 대인 그 억울한 곤충을 해충이라고 이름진 곤충을 대변하는 자리를 가지고 나름 변론을 펼쳐보았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참 불편하게 또는 어떤 때는 더 심하게 불편하게 살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곤충도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보다 더 힘듭니다. 적어도 인간은 인간이란 종 전체를 누군가가 막 오명을 기계 더 씌워가지고 박해하고 박멸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세상이고
그렇지만 곤충은 그걸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세상에 엄연히 살고 있고 역할이 있는 생물인데 그 생물을 그냥 다 없애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후폭풍이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불가능한 것을 더 하려다 보면은 결국 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또 단순화시키고 그 단순한 생태계에서 더 센 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고 돌아서 우리한테 결국엔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쩌면 우리는 곤충에게 배워야 됩니다. 뭘 배워야 되냐면 무던하게, 쿨하게 그냥 살고 있잖아요. 곤충 옆에서 아무리 욕해도 그냥 자기 제 갈 길을 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싫어해도 잎을 그냥 갉아먹고 날아다니고 자기 할 일을 합니다. 이런 무던하고 쿨한 곤충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그 철학을 좀 배워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 없이 한 위해동물 외교단 협상 테이블 여기서 마무리 지을까요? 감사합니다.